우리 몸의 생명과 감정을 다스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바로 생명의 불꽃이자 마음의 길, 수소음 심경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몸의 에너지가 영양분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지휘자가 나설 차례겠죠? 그 지휘자는 바로 우리 몸의 군주,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주관하는 길, 심경락은요, 단순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생명의 불꽃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까지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이 수소음 심경락이라는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 심경락의 핵심적인 혈자리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인 극천과 소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간 관문인 영도와 신문을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말단 지점인 소부와 소춘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어떻게 맑은 마음과 밝은 안색으로 이어지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 심경락의 흐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치 심장의 따뜻한 기운을 손끝으로 쭉 전달하듯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팔 안쪽을 따라 새끼손가락 끝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길 위에 놓인 6개의 중요한 정거장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거장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정입니다. 바로 상부의 흐름인데요. 심경락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상부, 즉 가슴과 팔 윗부분에서 그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 불리는 극천과 열기를 식혀주는 소해입니다. 먼저 극천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경락의 기운은 가슴 깊은 곳, 바로 우리 심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기운이 폐를 거쳐서 처음으로 몸의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곳, 그곳이 바로 겨드랑이 한가운데에 위치한 극천혈입니다. 우리가 한의학의 장상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 즉 신명이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천이라는 곳은 심장의 물리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이 극천혈의 흐름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곳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함이 풀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얼굴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혈액이 잘 공급되어서 안색이 화사하고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극천을 지나서 심장의 기운이 팔 안쪽을 따라서 쭉 내려와 팔꿈치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있는 혈자리가 바로 화기를 씹히는 시원한 골짜기, 소회입니다. 한의학의 오행이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든 것에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속성이 있다고 보죠. 여기서 이 소회혈은 바로 물, 즉 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심장이 불, 즉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 중 하나인 수극화, 즉 물이 불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시원한 물을 부어서 진정시키듯이 이 소해열은 우리 몸속 심장의 과도한 열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생길 때 바로 이 소해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치솟는 화를 식혀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동시에 머리까지 맑게 해주니까요. 참 고마운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부의 관문입니다. 이제 심경락의 길은 팔의 중간 지점, 손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우리의 정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인 영도와 신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손목을 따라서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새끼손가락 쪽 손목주름에서 위로 약 1.5cm 지점에 영도혈이 자리합니다. 이름 그대로 신령스러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이론에서 이곳은 단단하고 차분한 금의 성질을 띱니다. 심장의 불기운을 어떻게 다스릴지 벌써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바로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원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쇠를 만든다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심장의 뜨거운 열기를 차분한 금의 기운으로 부드럽게 전환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긴장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영도혈이 기운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심경락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로 꼽히는 신문에 도착했습니다. 손목주름의 새끼손가락 쪽 끝, 움푹 들어간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부터가 정신의 문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이 드나드는 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심경락의 모든 원기가 모이는 핵심적인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불안해서 잠 못 이루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이 신모혈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는 든든한 닭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여정, 말단의 기운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여행의 막바지인데요. 심장의 기운은 손바닥과 손가락 끝, 즉 우리 몸의 말단을 향합니다. 이곳에는 강력한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소부와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소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주먹을 가볍게 쥐어보실까요? 새끼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곳, 바로 그곳이 소부혈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곳은 심장과 똑같은 불, 즉 화의 성질을 그것도 가장 강력하게 품고 있는 곳입니다. 불을 불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증상이 있지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억누르다가 가슴에 불이 난 것처럼 답답하고 뜨거워지는 증상인데요. 바로 이럴 때 이 소부혈이 그 뜨거운 화기를 역설적으로 다스려주는 겁니다. 이열치열의 원리로 분노를 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도록 돕는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혈자리 소충입니다.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비상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치는 새끼손가락 손톱 부리의 안쪽 모서리입니다. 이곳은 심경락의 마지막 지점인 동시에 다음 경락으로 기운을 넘겨주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행상으로는 나무, 즉 목의 성질을 가집니다. 바로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의 땔감이 되어서 불을 더 크게 살린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소충혈은 꺼져가는 심장의 기운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지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실신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지점을 끝으로 가슴에서 시작된 심경락의 긴 여정이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밝은 안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슴에서부터 손끝까지 이어지는 심경락의 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기운의 흐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음 심경락은 이처럼 피를 돌리는 물리적인 길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돌보는 마음의 길입니다. 심장의 기운이 평온하게 잘 다스려질 때 비로소 얼굴에 맑은 혈색이 돌고 건강한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더욱 긍정적이고 밝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오늘 하루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이 걸어가는 길, 바로 이 심장의 기운을 보살피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면의 길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